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은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8강 경기에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쳐져 들어왔습니다. 또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주행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당시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나 선수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보름이 동료 선수인 노선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시즌까지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영으로부터 7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보름은 인터뷰 내내 울먹이며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보름은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으며 처음엔 그게 괴롭힘이냐라고 말했다가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름은 이러한 주장에 동료들과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출된 해당 확인서에는 당시의 동료들의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거나 노선영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망가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선영은 사실무근이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소송 자료에 따르면 김보름은 이른바 왕따 주행이 사실이 아님에도 노선영이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으며 김보름이 입은 피해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선영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프로그램에서 팀 추월 경기는 빙상연맹이 벌이는 경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4월에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빙상연맹이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름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광고와 후원이 중단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름은 무수한 고통을 참으며 견뎌왔고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창 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며 SNS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이어온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이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3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이유는 노선영의 폭언과 욕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노선영의 욕설은 3차례입니다. 2017년 11월 7일과 28일 그리고 12월 20일에 노선영이 욕설을 한 점이 김보름이 증거로 제출한 훈련 일지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 법원 판결로서 오히려 김보름이 평상시 노선영에게 온갖 갑질과 폭언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욕설을 했습니다. 특히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야 라는 등의 내용으로 주로 김보름의 스케이팅 속도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동료 선수들과 코치진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노선영은 김보름의 훈련 일지는 일방적인 기록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에
김보름의 국가대표에서의 위치 때문에 자신이 욕설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법원도 왕따 주행은 없었다라고 결론냈습니다. 김보름은 4년이 정말 힘들었다. 오늘 4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지금은 평창에서 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 응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다며 응원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김보름 선수에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사건을 촉발시키고 크게 키운 원인이자 김보름에 대한 여론을 이 지경으로 만든 SBS 해설진에 대한 비판도 커졌습니다. 당시 중계를 맡은 배성재와 함께 준중결승에서 노선영이 경기 막판에 혼자 뒤처지자 앞선 주자들이 노선영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설하면서 최악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는 이후 김보름, 박지우에 대한 비난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방송사 캐스터와 해설위원은 노선영이 따라가 줘야 한다고 한 것과 대비가 되었습니다. 빙상 종목 전문가이자 당시 빙상연맹 이사였던 제갈성렬은 옆에서 정정 해설이나 선수 보호를 하지 못할 망정 배성재와 함께 앞장서서 잘못된 해설을 하며 팀 추월 경기에 대한 논란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해설로 노선영의 언론 플레이에 힘을 실어주었고 감사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4년 만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중계에 나선 배성재와 제갈성렬은 중계 시작 전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편파 중계는 없었다며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권과 방송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안민석, 정봉주, 김민희, 도종환, 표창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노선영 측 말만 믿고 김보름 마녀 사냥에 동참한 사례는 현 정치권이 얼마나 언행이 가볍고 무책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보름 선수의 입장을 보도한 채널A와 달리 김어준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노골적으로 노선영 측 주장만을 방송에 내보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과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 국회의원인 표창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9일에 표창원 전 의원이 트위터로 김보름에게 김보름 선수 억울한 누명 벗고 당당히 다시 빙판에 섰습니다. 당시 저도 언급을 했을지 몰라 검색했더니 하나가 있네요. 혹여 추가된 돌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긍지와 자부심, 마음의 평온 되찾길 기원합니다. 라며 2018년 당시 김보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최근 2월 김보름 선수가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평창올림픽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음고생하면서 올림픽을 치렀고 꿈을 이룬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은메달을 따고도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 약간 그 부분이 선수를 하면서 아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김보름은 당시 룸메이트였던 이상화 선수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가 하면 무태범 선수는 5분만 얘기하자고 불러내더니 힘든 것 딱 5분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전처럼 웃자고 위로해주는 등 주변에서 동료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미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라디오스타에서 팀 추월 논란을 완전히 털어버린 김보름 선수, 앞으로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